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러면 야생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식물들을 제가 어떤 이유로 그곳에 심었는지 한번 설명을 쭉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약간 소박한 느낌, 그러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품종, 외래종에 대한 식물들은 되게 적극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있어서 시선을 확 끊어내는 그런 느낌의 식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식물들을 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해볼까요? 우선 여기 앞에 입구 쪽입니다. 옆에 우체통이 있고요. 우체통 우측으로 또 하나의 녹색 공간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들어올 때 이 경관에 이 중앙에 내담을 가지고 좌우측으로 지금 식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식물 썼던 거는 장미의 어떤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미가 가지고 있는 게 색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 가지에 대한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밑에에 이 식물과 함께요. 토플이랑 같이 심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입구에서의 되게 강렬한, 그러니까 멀리에서 우리 집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강렬한 색감을 점점 주어서 우리 집에 왔구나 라는 것들을 이 색깔에서 주고 싶었던 거였죠. 그 오른쪽에도 약간 연핑크의 식물들 들고 그 밑으로 저희가 조팝을 이렇게 넣어서 황금조팝이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쪽에 오른쪽에는 조팝, 아까 저쪽에는 토플 이렇게 심어 놔가지고 첫 입구에 대한 부분을 양쪽에서 꽉 잡고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는 에키네시아 식물을 좀 심어 놔가지고 얘가 이제 키가 한 무릎 이상 이제 꽃을 피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미와 함께 꽃을 피우다 보니까 상당히 이 앞에 저기 넉넉한 색깔로, 그러니까 색깔이 강한 색깔로 잡아주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쭉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 정원은 제가 조금 화려한 식물로 조금 연출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크기라든지 공간에 대한 넓은 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지금 주차장 잠깐 볼까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미색보다는 약간 파스텔 계열보다는 약간 적극적인 강한 색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스타치스 같은 식물들, 요 식물, 그 다음에 바티시아 식물들이요. 그리고 저기 옆에 또 조팝류들, 그 다음에 장미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에 색감으로 조금 화려한 색감을 좀 둠으로 해서 공간은 식재 공간이 좀 작지만 적극적으로 강한 색깔을 좀 써서 이 공간을 잡아내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러시안 세이지도 이렇게 같이 심어놔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라벤더도 심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 자체는 되게 작지만 강한 색감을 줌으로 해서 공간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 본정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본정원 들어가서는 좀 다른 느낌을 조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낼 때에 약간 그 화단에 있는 식물들은 되게 강렬한 색감들의 식물들을 심었어요. 지금 볼까요? 잠깐만.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그 철제 화단에 있는 식물들은 되게 강한 컬러로 화려하게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가족들이 이렇게 심으면서 되게 작업 중에 온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들이 같이 오셔서 식재를 해 주셨는데 이 식물은 사실은 이 바닥벽돌에 대한 건축이 만들어 놨던 대리석에 대한 강한 딱딱한 느낌을 조금 더 이 철제 화단이라고 하는 철제 화단이긴 한데 지금 토분을 갖다 껴서 놓았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내추럴한 느낌을 이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는 약간 화려한 색감들을 저희가 색감을 넣어놨지만 사실 이 넘어서부터의 정원의 색감들은 되게 뭐라 할까, 약간 소박하고 조용한 흰색 계열의 식물들로만 지금 제가 배치를 조금 해놨죠. 그리고 은사초 같은 거를 적절하게 여기도 밑에 3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놔서 심어놨기 때문에 위에 하단을 하고 밑에 하단을 좀 연결하듯이 하는 식물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조용한 공간으로서의 느낌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식물들로만 제가 많이 배치를 좀 했죠. 그리고 여기 털스앰플을 만들어 놔서 질감적으로도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들을 요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했고,
또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이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도 털솜필이 이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식물들이지만도 상당히 이런 질감이 있는 식물들이 전체적으로 바람과 이런 거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옆에 뒤에도 오이풀을 갖다 심어놔서 오이풀이 이렇게 충충 올라왔을 때에 아주 소박하지만 창문 안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에 그런 느낌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정원의 식물들로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도 바깥에서 정원에서 봤을 때 느낌과 이 안에 정원의 느낌을 연결해주는 이런 리아트리스, 그다음에 벨가못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 같은 보라색 계열의 이 식물들을 약간 쑥쑥쑥쑥 올라오게 해서 지금 상당히 볼륨감이 낮지만 내년도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꽉 차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에메랄드 그린이나 황금평백이라고 하는 이런 선적인 느낌들을 리아트리스 같은, 그다음 벨가못과 같은 이런 식물들이 같이 선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축에 대한 식물들의 느낌을 그냥 이어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식재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서도 여기 이제 붓꽃 같은 것들이 좀 질감이 좀 다른 것들이, 그 다음에 램지이어 같은 것들에 대한 은색이라고 하는 식물들이 올라오게 함으로 해서 공간적인 안에서의 초화류에 대한 느낌이 이 안에서 좀 조용한 화려함이, 조용한 소박함이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식재를 잡아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식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식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식물이 하나하나가 예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느낌으로 이걸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글을 쓰듯이 여러분들은 해내는 것은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정원도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정원이 완성되어져 있는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초화에 대한 식물도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공간과 공간을 이어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한 길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색감보다는 약간 질감이 있는, 그래서 감동사초를 심고요. 그 다음에 은사초를 갖다가 은사초가 아니죠. 이거 무슨 사초지? 요거 사초, 그 다음에 감동사초, 그 다음에 털수염풀, 은사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감이 있는 식물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말고 들어오는 거죠. 말고 들어와서 이 길에 대한 쪼여주는 느낌을 좀 더 저 아치를 통해서 봤을 때에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밑에 초화에 대한 식물들이 가지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이 교감목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공간에서 이런 식물들이 왜 그렇게 심겨졌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일 거 기대해 주시고, 오늘 초화에서는 이런 공간에서 왜 이런 감동사초나 은사초나 이런 아이들로 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동감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니포피아하고 그 다음에 토프리랑 같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비슷한 계절에 같이 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되게 상반되는 느낌이지만 색감으로는 되게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꽃의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다음 공간으로 쑥 넘어갔을 때요, 이렇게 쑥 넘어갔을 때에 이 공간이 옮겨지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식물의 어떤 색감을 가지고 제가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 평면적인 어떠한 땅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데크에 단을 높낮이를 두고, 그 다음에 온벽에 대한 것들을 높낮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땅이 가지고 있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식재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게 또 하나의 좀 이야기가 되겠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엣지라고 하는 엣지 식물들이라는 것들을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놓아줬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정원을 계획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디자인할 때부터 내가 이런 식물들을 어디다 넣어줘야겠다라는 것들을 계획해야지만이 식재가 가능한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가 차이브를, 사실 저희 집에 지금 차이브가 지금 피어 있는데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이 차이브가 콱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관지, 그다음 그래서 리아티스하고 장미, 그다음에 차이브, 요 공간은 상당히 그런 것들로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장식이 되어질 거고요. 여름이 이제 한참 되어지고 나면 사실 이쪽에 되게 수국들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목수국들을. 그래서 수국, 여기도 수국,
또 저쪽에도 지금 수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여름의 정원에서는 상당히 수국이라고 하는 하얀색, 흰색 계열의 식물들이 여름에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해놔야겠다. 그래서 봄에도 사실은 지금 뭐 조팝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식물 뭐죠? 이렇게 중상국수라고 하는 식물들. 그래서 약간 봄에도 흰색 계열의 식물이 있지만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흰색이라고 하는 식물들이 이 안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오늘 사실 제가 요게 지금 선분꽃나무거든요. 요거 하나 하고 여기도 지금 선분꽃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분꽃도 많이 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꽃나무도 한번 자원으로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 선분꽃나무를 제가 좀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엉겅퀴를 좀 심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엉겅퀴 같은 식물들은 약간 되게 진짜 야성적인 느낌이 제가 어제도 왜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리지만 이런 그 거칠거칠한 이러한 그 옹벽들에 대한 것들을 더 거친 느낌의 식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함으로 해서 뭐 요 자체의 느낌을 더욱더 확장시켜주는, 그러니까 되게 거치긴 거칠지만 시멘트 블록이 가지고 있는 거침과 식물이 가지고 같은 거침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다른 거침감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 뒤에는 지금 본이라고 하는 장미예요. 상당히 제가 이제 3년만 묵으면 사실 이 전체 벽을 꽉 채울 거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상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요게 피고, 그 다음에 여기 참나리가 또 붉게시 여름에 쫙 올라오면서 되게 저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저기 참나리가 사실 키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에 이 주변의 식물들은 약간 흰색 식물들이 많이 있지만 저 멀리 안쪽에서는 좀 붉은색 식물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했고요. 저쪽에서는 백도라지하고 지금 청색일지 흰색일지 저희가 지금 아직 구분이 좀 안 되어지긴 하는데, 저쪽에 도라지가 심겨져 있어서 도라지 꽃이 보라색이든 흰색이 피고 이쪽에서는 참나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약간 선적인 것들이 저 안에서 되게 밀식되어져 있는 공간 안에서 얼굴을 삐죽하게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목식재가 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에 아래쪽이랑 저 위에 쪽에 이제 땅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기서 봤을 때 식물들은 다 이렇게 수평에서 보입니다. 내 수평적으로 눈에서 보이기 때문에 되게 다층인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내 시선에서 내가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식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의 눈 높이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들이 저 위에서 키가 커지게 되어지면서 아래쪽으로는 키가 좀 낮아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입체적인 같은 시야 안에서 층층이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질감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재를 조안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식물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뭐 이런 스타일의 식물들, 이거 참 빼먹었다. 이게 지금 꼭 솔채꽃하고는 비슷한데 솔채꽃은 아니고 채꽃 종류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약간 하늘하늘 거리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집안에서 봤을 때에는 약간 욕실이거든요. 그래서 욕실에 딱 몸을 담그고 봤을 때에 약간 하늘하늘한 이런 선적인 식물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피어지는 이러한 식물들의 색감을 피워내서 약간 앞에 경관들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뭔가 눈앞에서 바로 저런 꽃들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을 저희가 여기다 심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떠한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어떻게 연장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난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런 스타일의 얘기가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식재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대신 식물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씩 자주
아주 내가 많은 품종들을 키워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좀 좋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식물들을 내가 많이 접해보고 기록해보고 관찰하다 보면 이 식물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다 보면 내가 여기다 이 식물을 심어야지 라는 것들이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원 안에서 식물들은 보통 3년 동안 발이 달려서 옮겨 다닌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이와 함께 이런 식물 이야기 하니까 좀 재미있고 쉬워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다양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어려워하고 또 재밌어 하구나 라는 것들을 댓글을 읽어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정원 친구들 많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 안녕.